동유럽의 남은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러시아의 참호선에 막혀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다시 공세를 주도하기 위해 전선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8월 6일 벨라루스 영토에서 우크라이나를 향해 여러 발의 미사일이 발사되었다는 사실이 우크라이나 언론과 BBC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개전 이후 벨라루스에서 우크라이나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최근 바그너 그룹이 주둔하기 시작하면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벨라루스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본격적인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주말 동안 우크라이나군의 비상이 떨어진 상황인데요. 게다가 벨라루스 국경에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까지는 불과 100km도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벨라루스까지 본격적으로 참전하게 된다면 우크라이나는 개전 이래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닥친 위기에 동유럽 국가들에게도 비상이 떨어졌습니다. 동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된 이래로 전쟁을 준비해왔었지만 1년 반이라는 시간은 군대를 강화하기에는 결코 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벨라루스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폴란드에서도 지금보다 군대를 강화하는데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폴란드의 무기 도입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얼마 전 호주에서 발표한 장갑차 도입 사업의 결과까지 영향을 미쳐 폴란드의 장갑차 개발 사업에 큰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본래 폴란드 국방부에서는 전차, 자주포와 함께 장갑차 역시 한국에서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후 갑작스럽게 장갑차만은 폴란드에서 개발하는 것으로 방향을 변경했었는데요. 지난해 폴란드군은 현지에서 레드백을 운용하며 실전과 같은 테스트를 진행하고 중장갑차인 레드백을 미국에서 도입한 M1 에이브람스와 함께 운용할 계획까지 세워두며 호주보다 먼저 레드백을 도입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레드백 장갑차를 직접 운전해본 폴란드 장병들은 레드백의 뛰어난 성능과 선진적인 설계의 극찬을 보내왔었죠. 하지만 폴란드의 한국 무기 도입 반대파들이 기존의 폴란드에서 개발하고 있었던 장갑차의 수요까지 한국에 가져다 바칠 거냐고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며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됐었던 레드백 도입 사업이 무산되고 말았었습니다. 여기엔 K2 전차, K9 자주포, FA-50과 같은 다른 한국 무기들과 다르게 레드백이 실적이 없는 무기였다는 점도 약점으로 작용됐었습니다. 넷상에서는 한국 무기 반대파가 레드백 장갑차가 테스트에서 형편없는 성능을 보여주었다는 유언비어까지 퍼뜨리기까지 했었고 결국 폴란드 국방부에서 한 발 물러서 폴란드와 한국이 손을 잡고 K9 차체에 기반한 중장갑차를 새롭게 개발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변경됐었죠. 그런데 이번 호주 사업에서 무려 독일 장갑차를 상대로 압도적으로 승리하며 반대파의 주장과 다르게 레드백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수한 장갑차라는 사실을 증명해버렸습니다. 또한 전력 보충이 시급해진 폴란드 상황에서 새로운 장갑차를 개발하고 양산을 기다릴 시간도 없다는 것도 사실인데요. 레드백 도입을 결정한 호주에는 이미 K9 자주포와 레드백을 생산하기 위한 생산기지가 내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하나에서 생산기지가 완공되더라도 K9 물량을 생산하느라 레드백의 납품이 늦어질 경우를 대비해 초도 물량은 한국의 창원 공장에서 생산하여 레드백 납품 계획을 2년이나 앞당기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레드백의 생산 라인이 호주와 한국 두 곳에서 가동될 것이라는 뜻으로 이는 폴란드가 가장 빠르게 공급받을 수 있는 최신의 장갑차가 레드백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오는 9월에 폴란드에서 개최되는 방산전시회 MSPO에서 한국과 폴란드의 추가 방산 계약 내용이 공개될 예정인데요. 폴란드에서 한국에서 장갑차 1000대 구매를 계획하고 있었기에 호주의 129대 수출보다 훨씬 큰 규모의 계약이 성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원래 처음이 가장 어려운 법이라는 말처럼 호주의 레드백 도입 결정을 마중물 삼아 전 세계에서 레드백 도입에 대한 문의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중 호주에 이어 레드백 수출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는 곳은 다름 아닌 인도인데요. 인도는 노후화된 BMP-2 보병 전투 장갑차를 대체하기 위해 90년대부터 자체적으로 장갑차를 개발하려 시도했었습니다. 하지만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 개발이 지연되며 개발을 시작하고 10년이 넘게 지나도록 제대로 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죠. 그러다 지난해 10월 최초로 공개한 모겁은 9세대적인 장갑차의 모습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 엄청난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모겁을 본 인도 네티즌들은 한국의 레드백과 같은 미래형 장갑차를 기대했는데 우울증에 걸린 BMP 같은 결과물이 나왔다고 조소하기도 했었죠. 결국 인도군은 이번에도 아준 전차나 테자스와 마찬가지로 처참한 실패작이 돼버린 보병 전투차를 사실상 포기하고 예전처럼 해외 장갑차를 수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도의 차기 장갑차 도입 프로그램은 총 350대의 보병 전투 차량을 도입하는 계획으로 현재 한화의 레드백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심지어 인도 공영방송에서 호주 레드백 소식을 전하며 한국 방산의 우수성에 대해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7월 28일 인도에서 5억 명 이상이 시청하고 있는 대형 뉴스 채널 퍼스트포스트에서 한국은 어떻게 글로벌 무기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시사 프로그램을 방영했는데요. 영상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name of this company is Hanwha Aerospace. It has won a deal to build infantry fighting vehicles. And who is the buyer? The Australian Army. They will pay at least $3.4 billion for 129 infantry fighting vehicles. This is one of the largest projects in the history of the Army. The cost will be subject to detailed negotiations, but is expected to be between $5 and $7 billion. Now, this is a big deal. It's been called a historic agreement, and I'll tell you why. It is for the first time that an Asian company has bagged a defense deal from Australia. Although Hanwha Aerospace is not a new player, it is South Korea's largest defense contractor. And this was not an easy bid to win. There was another formidable player in the mix, Germany's Rheinmetall. Again, a well-established player. The bidding went down to the wire. Australia's opposition personally endorsed Rheinmetall, the German company. But Canberra decided to go the other way. And they realized this might not sit well with Berlin. Rheinmetall said it was disappointed. An Australian minister tried to contain the damage. He said Australia will keep talking with Germany. Let me quote from what he said. We'll continue to engage with the government of Germany on that. We are very hopeful that will continue. And that may continue. But in this round, Berlin has lost to Seoul. A few years ago, this would have been hard to imagine. Australia choosing Asian weapons over Western hardware. But it's happening. This deal signals intent. South Korea wants to become a major arms supplier. In recent years, there have been a bunch of big deals. In 2021, Seoul's defense exports doubled from about $3.2 billion to close to $7 billion, 2021. Then 2022 was a banner year. Do you know how much business South Korea did? Last year, they earned more than $17 billion from weapons exports. So the sales doubled again. And let me say this, Seoul is not even selling weapons to Ukraine. South Korean weapons have their own market. How did this happen? How did South Korea take this lead in the global arms bazaar? Well, this is a story of self-reliance. South Korea began building up its defense industry in the 1970s. The decision was primarily driven by fear. Seoul was worried about the North. It wanted to keep its guard up against Pyongyang. It also did not want to depend on powers like the US all the time and beyond a point. So the government invested in defense sectors. Weapon makers were given generous loans and tax breaks. A new industrial policy was introduced. It encouraged development of sectors which promoted the concept of dual use, meaning technology that can be used for civilian purposes and for military. These were areas like steel making, shipbuilding, and electronics. Dual use. All of them have military applications. And that's how South Korea built up its defense industry. Now they're making money off it. Korean K-2 tanks, Chunmoo rocket launchers, K-9 self-propelled howitzers, and the F-A-50 fighter aircraft are much sought after in the international market. And which countries are buying these weapons? The Philippines, Indonesia, Egypt, Saudi Arabia, Poland. Hanwha Aerospace, the company that just bagged the deal in Australia, is a giant. It is well known for its howitzers. These guns command a 55% share of the global market, 55%. So South Korea is a serious player. And also a good case study for India, because Seoul is on course to becoming a formidable competitor for New Delhi. You see, the global arms bazaar is opening up. There are more opportunities than before. And there is space for countries like India and South Korea. They provide effective weapons, comparable technology at competitive prices. But there is less time to fully capitalize on this opportunity. If India wants to compete seriously, it must watch out for the Koreans. 보신 것과 같이 해당 방송에서는 인도가 한국과 같은 무기 수출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을 본받고 한국의 방법을 배워와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도 역시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군사 강국이지만 방위 산업은 한국에 비해서 매우 뒤처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거대한 규모의 인도군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무기는 외국산으로 막대한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방위산업 육성에 힘쓰고 있으나 수십 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죠. 다른 국가와 손을 잡고 방위산업을 육성하려던 시도도 사업하기가 아프리카보다 어렵다는 인도의 열악한 환경 탓에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인도의 극한 환경 속에서도 훌륭하게 자리를 잡은 해외 방산 기업이 존재하니 바로 하나인데요. 인도에서 K9을 수입하며 현지에 생산 공장을 건설하여 라이센스 생산을 진행하기로 결정됐었고, 이 모든 과정이 한화의 진두지휘 아래 신속하게 마무리되며 매우 흡족한 인도군이 K9을 추가로 수백 대를 발주하게 만들었습니다. 세계 유수의 공룡 방산 기업들이 학을 떼며 도망간 인도를 정복하는 데 성공했던 것이죠. 이렇듯 이미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급하는 데 성공한 한화이기에 인도 현지에서 생산해야 하는 장갑차 도입 사업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먼저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촉발한 위기로 한국 무기에 대한 수요는 점점 더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요는 늘어가고 있지만 공급할 능력을 가진 국가는 극소수이기에 가장 먼저 한국에 줄을 댄 폴란드가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죠. 지난 수십 년 동안 전쟁에 대비해온 한국의 저력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대한민국 방산의 부흥기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의 정상을 향해 달려나가는 대한민국 방산이 인도와 폴란드에서 또 한 번 방산 잭팟을 터뜨리기를 기원하며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